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일 송영진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이 헌재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금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2월 25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변론이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국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폭발 그런 기로에 서 있고, 또 여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강대강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 체제 전쟁에 이어서 결국은 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헌재의 책임이 있고 그 헌재를 조정하는 그 민주당 이재명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헌재는 우리가 이제 그 최후의 보루인 이 헌재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전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과 함께 또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후의 보루인 이 헌재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국민들은 정말 깜깜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유진영은 자유진영대로 또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대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다가 뭐 또 산불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말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개판인 이런 나라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이재명의 그 항소심 재판도 자유진영이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재명이가 또 무죄가 돼서 뭐 일정 부분 족쇄가 풀리면서 이재명은 의기양양 지금 뭐 미친놈 널뛰듯 지금 뭐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노란 옷을 안전을 뜻하는 노란 옷을 착용하고 그 산불이 난 재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욕질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온갖 짓거리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의 이러한 그 족쇄가 풀린 그러한 것들 속에는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권순일, 강규태, 뭐 이재명 재판하다가 여러분들 1년 6개월 정도 재판하다가 사표를 내버린 사람 강규태 아시죠? 이 권순일, 강규태, 유창훈 아실 겁니다. 이 소명되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유증교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도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포한 유창훈, 또 유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 김동연,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그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이 최은정, 이예슬, 이 강재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법 기술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쓰레기 법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이 괴기 영화, 이 괴기 소설 같은 그러한 그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 쪼개기 논리 해석으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이재명은 불사신이 되어버렸어요. 설마 우리가 했는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자유진영은 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마 밤잠을 못 이루고 이 화 때문에, 그런 분노 때문에 아마 많은 그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그 전에 또 50억 클럽의 권순일에 의해서 이재명의 그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한 이 재판도 결국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거기 또 살아났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규태는 선거법 위반 그 1심 16개월을 끌고 돌연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창훈은 관여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어요. 또 김동연은 유증배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이석기 재판에서도 김동연은 가명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걸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들에게 설마 하면서 사실은 자유진영이 뭐 광장에 많이들 사람들이 모였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속절없이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고 사법에 대한 뭐 국민들의 신뢰는 저는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법치사망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1심 항소심 판결과 180도 다른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법에 대한 테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5대3이라고 자유진영은 지금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러다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재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 놈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에서 이재명이가 무죄가 나왔듯이 여러분들도 또 법조계에서도 또 우리 많은 그 자유진영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은 이 헌재는 지난 3월 14일 5대3이라는 이 기각이 나왔지만은 문영배가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선고를 안 하겠어요? 이대로 선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는 나오기 힘들 거예요. 저는 각하보다는 기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하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또다시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기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기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차피 이거는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하보다는 기각이 좋은 건데 아무튼 이 문영배가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예를 들어서 8대0이나 6대2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영배가 현재 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헌재의 이 문영배, 이미선, 이 정계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정청래, 어떤 이런 커넥션으로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지금 어떤 법안들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사실 국민들을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영식이나 조한창, 김복경이 버티고 있다고 보는데 끝까지 이 범보수 세력은 정말로 연합을 해서 똘똘 뭉쳐서 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영식이나 조한창이나 이 김복경 이 사람들이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광장에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면은 광장에 나와서
끝까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그 재판관들을 격려하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국민의힘당의 지금 이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데, 자, 지금은 어쨌건 간에 이 정영식이나 조한창, 이 김복경 씨, 이런 재판관들이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한 명만이라도 돌아서면은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세상,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00% 진다고 생각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은요, 보수는 100% 아니 1000%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는 줄 아세요?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오세훈파는 오세훈파대로, 정광훈은 정광훈대로, 세이브코리아는 세이브코리아대로 자기가 미는 후보 쪽으로 갈라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오늘 물론 좌파 뭐 리얼미터나 갤럽 이런 데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지금 저는 오다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49%예요. 그러나 범보수 후보들 다 합해봐야 26%인가 4%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0%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쌍탄핵, 한덕수, 그 다음에 지금은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고 경제부총리로 넘어간 최상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탄핵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들을 못하도록 이 국무위원들까지 다 탄핵하겠다고 난리고 40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 탄핵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이재명이가 손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재명이가 무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뭐 추측으로는 이 정재우 그 당시 이 고등법원 항소심 이 재판관 정재우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으면은 뭐 대법원장에 대한 뭐 대법원장 임명을 이미 뭐 낙점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들은 구워 삶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만은 반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진영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 전복 세력, 이 체제 전쟁, 이거에서 밀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전국은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정말 체제 전쟁의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재가 이 5대3이라는 숫자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데드락이라는 거예요. 데드락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대3이라는 이 교착 상태, 이게 혹은 뭐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 이 평의가 한 달을 넘기면서 이게 심리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려는 뭐냐면은 서로 좌파나 우파나 이게 서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헌재 앞에서는 날마다 어떤 폭행 사태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 헌법재판소 8명의 의견이 5대3, 그러니까 이 기각으로 뭐 각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각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각이 맞다. 왜냐하면은 각하는 또다시 전국의 혼란 속으로 갈 수 있고, 물론 뭐 기각이 되어도 혼란으로 가고 인용이 되어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뭐 민노총이나 이런 종교조 이런 놈들, 이 종북단체들, 반국가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혼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자유진영 쪽에서는. 자, 이렇게 갈리면서 헌재가 선고를 뭐 못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설들이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왜? 뭐 그러한 이유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뭐 6대2나 8대0이나 똑같은 겁니다. 기각은 기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그거를 선고하지 않는 걸 보면은 뭐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개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자, 아무튼 간에 문영배 재판소장과 그 문영배 재판소장이 이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죠. 이미섬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넘기게 되면 또 헌재가 6인 체제가로 운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6인 체제가 되면은요 선고를 내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행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전국이 완전히 혼란 속으로 헌정이 마비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으로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5대3이 나왔으면은 이거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부족하니까 40여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40여기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이 데드락이라고 하는 이 교착 상태가 해소될까요? 또 4월 18일이 넘어간다면은 얘네들이 골치 아프니까 선고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한창이나 정영식이나 김복형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응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데드락이 해소되고 4월 18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들이 풀릴까요? 자, 40여기가 임명되면 이 4월 18일 전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저는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40여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 선고가 될지 그 가능 여부를 가르는 이 관건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른바 5대3이라는 데드락 상황이 또다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쟁점을 놓고 사실상 헌재가 5명 기각 또는 각하가 3명으로 의견이 갈려 있어가지고 그대로 선고하기 어려운 이 교착 상태인 경우만 이 40여 이 후보자 임명 이 선고에 대한 가능 여부, 이것이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론에서 보도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40여 임명을 뭐 한겨레, JTBC,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조중동 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고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에서 풀려난 지 한 달이 됐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이게 더 불거져서 국가가 혼란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헌재의 선고를 아마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5대3 상황에 40여 후보자가 임명이 지금 되면은 4월 18일 직전에 되게 된다라면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다시 또 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1일이잖아요. 또 내일 4월 2일은 재보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유력한 게 4월 4일이다.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2일 수요일 날이 뭐 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날 발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날 발표가 없으면은 또 4월 4일로 넘어가가지고 뭐 4월 14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때 만약에 뭐 선고가
뭐 저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대 3이라는 게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4월 18일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나간 이 후에나 이게 이제 뭐 만약에 마은혁이가 임명이 된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이 숫자상으로 얘네들이 또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선이나 문영배가 나가게 되면 그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그 4월 18일 직전에서야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변론 갱신 절차를 아무리 짧게 잡아도 걔네들이 막 뭐 문영배가 서둘러도 이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선고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임명이 되더라도 뭐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번 사건과 선고에 참여하는 이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변론을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은혁을 인정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유진영에서는. 자, 이런 것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참여하기로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해도 변론 재개 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만약 5대 3으로 갈려 있어서 선고를 못한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야 교착 상태가 해소된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뭐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선고 없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모두가 승복이 가능한 논란 없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라가 지금 이게 헌재가 마은혁이 아니라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이나 우리법 연구의 이놈들 때문에 이런 나라의 혼란을 재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례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 2명이 퇴임하게 되면 이게 선례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6인 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6인 체제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논란이 봉착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논란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막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권한이지만은 대통령 몫인 후보자 지명권을 처음부터 행사하는 것은 또 적극적인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이 이 정도 적극적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놈들이 그냥 두겠냐라는 얘기예요. 둘째로는 6명 체제 선고 논란이 지속될 거라는 거죠. 재판관 2명이 퇴임해서 6명 체제가 되어도 탄핵 심판 자체가 여러분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고를 좌파 진영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6명 체제에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난해 12월 헌재 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재판관 중 한 명은 6명 체제 이 선고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밝혔던 사실이 또 뭐 언론 방송을 통해서 확인된 바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4월 18일 이 2명이 퇴임하면 6명 체제가 선고 가능 여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이후 후임 재판관들이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월 18일까지 8명 체제가 유지되다가 선거 없이 2명이 퇴임하면 누구나 승복 가능한 논란 없는 결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문영배한테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5대3으로 나왔으면 그때 선고가 내려졌어야 돼. 지금 5대3이니까 마흔역 임명을 기다리다가 죄송합니다.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기 대선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재명에 대한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 꿈꾸는 건 조기 대선이잖아요. 빨리 자기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마흔역 임명 이런 부분보다는 문영배나 이미선이가 빨리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는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네들이 이미선이하고 문영배가 나오면 그거는 또 국민들이 또 극복해야 되고 또 보수가 단결해서 극복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 조기 대선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